계속하면요. 디지털 포맷과 보존. 우리 교재 76쪽에 그게 이제 세 가지 제출, 보존, 배포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한다 하고 아까 이야기가 SAD, SAD 요 순서라고 했죠. 여기에서 제출이라는 거는요.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submission,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요러요러한 문헌을, 지금 이제 디지털 자료니까 디지털 문헌을 우리가 간행했다. 요거를 제출하겠습니다. submission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수집을 하는 겁니다. acquisition의 하나죠. 도서관은 수집을 하는 거고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submission, 제출을 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죠. 자, 도서관에서는 수집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존을 했다가 이용자가 원하면 배포한다. 그런 관점이죠. SAD, Submission, Archiving, Dissemination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7쪽 넘어가 가지고 요거를 디지털 쓰고 서비스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하버드 대학인데요. 역시 뭐 명문 대학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보존의 유형 3단계 레벨 그게 나옵니다. 자, 수준 1, 2, 3 현재는 이제 submission 그죠? 이 보존이 아니고 제출을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수집하는 거라고 했죠. acquisition 하는 거. 세 개의 레벨 수준 1, 2, 3 해가지고 이 보존이 성인을 확신하는 거 이게 제일 높은 레벨이고 그냥 뭐 장기적 보존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는 수준 3이 되는 겁니다. 1, 2, 3 중에서 여기가 레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수준 1은 보존이 승인된 포맷, 즉 ASCII, TIFF, RGB와 같이 보존을 확신하는 거. 이 정도만 뭐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죠. ASCII, RGB, RGB는 Red, Green, Blue 색깔. 그걸 넣어가지고 옛날에 뭐 화면도 RGB 모니터 뭐 그러고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TIFF라는 거는 앞에 한번 잠깐 나왔는데 이미지용 문서 교환 포맷으로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죠? 한 세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문서 교환 포맷. 요런 게 보존이 승인을 확신하는 거고. 그죠? 장기적 보존이 불가능한 거는 우리 보통 쓰는 일반 워드 프로세스 아래 한글이든 MS 워드든 이 정도. 그러나 PDF도 그 보존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뭐 레벨이 좀 떨어져요. 장기적 보존이 불가능한 포맷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수준 2입니다. 보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보존이 승인을 확신은까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포맷, 보존이 시도될 수는 있는 거. JPEG, GIF, XML, 마크업 언어의 화질도 좋고 그런 거 있다 이야기했죠. XML. 고무술품, 현대미술품 이런 걸 저장 축소할 때 쓰는 마크업 언어 XML. 요거와 JPEG, GIF 이런 게 대충 어떤 거다? 이것도 JPEG와 GIF 나왔었죠. 압축 저장 포맷이니까 이 이미지용 문서 교환 포맷인 TIFF만큼은 안 돼도 제법 보존이 시동될 수 있는 포맷입니다. 어쨌든 이게 최고, 이게 2등, 이건 제일 낮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아카이빙 시스템 관리자는 적절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죠? 이 아카이빙이라는 말 이제 알죠?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거. 수집 보존이라는 건 도서관의 이 관점이에요. 도서관. 내가 이거라면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고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도서관의 관점에서 수집하는 거고. 그죠? 아까 전에 이 수집하는 거를 출판사나 혹은 저자 입장에서는 뭘 한다? 서미션을 한다. 서미션이 뭡니까?
제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아카이빙 시스템 관리는 적절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 지금 두 번째 문단의 한 세 번째 줄 위에서부터 총 11째 줄 정도에 보면은 자료의 접수 단계에서 포맷 전환을 하거나 해당 포맷의 버전이 변경되어 기술적인 퇴화가 나타날 경우 보존 상태에서 수시로 포맷 전환을 해줘야 된다. 보존 포맷은 또 그 나름대로 이러한 적절한 포맷으로 변환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 포맷은 뭐냐? 배포라는 건 dissemination. 우리 보통 distribution 이걸 이제 distribute 그러면 뭡니까? 이 단어 알죠? 이번엔 글자가 그래 끊김없이 잘 되네요. distribute 뭡니까? 배포하고 분배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거랑 dissemination이랑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거를 dissemination이라도 많이 씁니다. dissemination이라고 훨씬 많이 쓰는 게 우리 정보학의 정의를 이야기하기에도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정보 이용까지 그죠? 쭉 이야기할 때 dissemination 단계가 7번째인가 있죠. 예. 그 dissemination 배포의 포맷의 관점. 요거는 뭐가 distribute하고 이제 비슷한데 distribution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죠? 그거랑 의미는 비슷한데 도서관 쪽에서 이걸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배포 포맷 걸로 밑에서부터 8째 줄 정도에 보존 포맷 그대로 배포할 수 있으며 배포 시 포맷 변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를 배포 단계 포맷 전환이라고 한다. 배포 단계에 그냥 포맷 전환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뭐가 중요하다? 요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밑에서부터 6째 줄에 나옵니다. 성공적이고 저비용의 디지털 파일 보존은 파일의 개방성과 표준성에 달려있다. 개방, 오픈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용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표준성, 딱 표준화되어져 있어야지 A라는 시스템에 가면 달라지고 B라는 시스템에 가면 달라지고 하면 안 됩니다.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통일화,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개방성과 표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가면 막 서비스와 관련했을 때는 이 뭐 통합성, 통일성 뭐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이 표준성도 그거랑 비슷한 의미지만은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표준성이 안 좋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배포를 한다든가 자료를 보존해가지고 표준화시키고 이러는 데서는 통일화되어져 있고 표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표준화와 개성화, 개인화 그거를 비교해가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면은 파일 포맷에 상세한 사항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는 되는데 딴 데서는 안 된다. 그거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개방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어도비 시스템즈의 PDF 포맷이나 MS사의 오피스 포맷 등의 보존할 관점에서는 권장할 만한 포맷은 안 된다. 왜 그러냐? 아까 여기서 잠깐 나왔죠. 레벨 3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장기적 보존이 불가능한 포맷입니다. 워드 프로세스나 PDF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PDF 포맷 그거 해놔놓으면은 우리 아래 한글만큼 쉽게 뭐 저장해가지고 고쳐버리고 이거는 아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PDF도. 자, 맨 마지막 줄에 JISC 보고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JISC 요거는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뒤에 그 해외 도서관 포털 7개의 대표 사례가 150쪽 정도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미 6장이 아니고 5장이죠. 5장에 150쪽에 그거 할 때 나옵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도서관 포털
쭉 나옵니다. 여기에 150쪽서부터 나오는데 그때 하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요거 한번 살펴봅니다. JISC 요게 뭐냐? 150쪽에 JISC 바로 밑에 보면은 요거는 영국의 고등교육 즉 대학의 여기 나왔죠. 대학의 강의나 연구 등의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그러잖아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이 ICT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 조직이다. 특히 정보 환경을 개발하는 일을 수행한다 하는 말이 150쪽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고등교육이라는 해놔놓고 이제 대학 강의 나왔는데 이 고등교육이라는 건요, 고등학교 교육은 아니죠. 고등교육 그러면요, 이게 고등학교는 이후에 대학교와 최소한 대학과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higher education, higher, 미들이 중고등학교고요. 이제 elementary 그러면 이제 초등 레벨이고 그렇죠. 우리 보통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그러면 뭔지 알고 국민학교 그러면 모르죠. 초등 레벨 이게 이제 그 초등 레벨이고 미들 스쿨에 중등과 고등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얘들이 이야기하는 고등교육은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스펠링 다 적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강의, 연구 등의 영역에서 이 ICT 기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 조직이다. 그게 JISC인데 대표적인 도서관 포털로 항상 꼽힙니다. 이게 지금 150쪽에 있는 그거 JISC 말고 152쪽에 ARL Scholars Portal 이것도 뭐 꼽습니다만 미국의 연구 도서관 협회 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꼽힙니다. 154쪽에 유콘의 거나 뭐 그다음에 호주의 거, 그다음에 유럽 연합의 거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오이스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수학 검색 방법을 쓰는 프로토콜인데, 하여튼 오이스터 이런 것까지뿐만 아니라 구글 스칼러 이런 게 이제 국외의 걸로 유명한 거 7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꼽아라면 JISC입니다. 그다음에 구글 스칼러 이런 거고. 나중에 할 때 이야기하지만 국내의 것도 한 2개 국가 지식 포털 165쪽에 있어요. 그거랑 167쪽에 있는 NDL 포털 이게 국내의 걸로 유명한 도서관 포털의 사례입니다. 자, 그거 그때 자주 나오지만은 해외 걸로는 어쨌든 JISC 요거 영국의 고등교육 관련으로 이 ICT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 조직이다. 지금 기억해두고요. 얘들이 제시한 5가지의 이상적 파일 포맷으로서의 조건 요거 또 하나 더 학술문의 파일 포맷을 선정할 경우 고려할 사항 6개 당장 지금 딱 나오죠. 요 2개 정도가 얘들이 워낙 권위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딱 설명하면은 이런 거 중요하겠구나 하고 얘들이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건 없는데 그냥 79쪽에 그걸 먼저 봅니다. JISC는 학술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파일 포맷으로서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문자로 여기 1, 2, 3, 4, 5 적어놨습니다만 읽어보면은 알 수 있겠기에 내가 굳이 이게 자료를 정리를 안 했습니다. 생산 쉽고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해야 되고 둘째로서는 이런 거 셋째, 넷째, 다섯째 장기적 보존까지 가능해야 된다 하는 거. 이상적 파일 포맷에서의 조건 5가지 기억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JISC 보고서에서 파일 포맷을 선정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자로 1, 2, 3, 4, 5, 6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적 파일 포맷의 조건 5가지만큼 아니지만은 어쨌든 파일 포맷을 선정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그 6가지 요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79쪽의 중간까지 나와 있는데 그 먼저 왼쪽 페이지에 있던 78쪽에 있던 파일 포맷의 비교해가 나오죠. 거기에는 PDF,
RTF는요 좀 텍스트 형식보다는 좀 고급의 텍스트 파일이에요. 하나에 그거. 그다음에 뭐 텍스트 라텍스 앞에서 나왔잖아요. 뭡니까? 과학기술문헌, 수학 공식 같은 거 이런 것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호가 많이 포함된 거 그런 거고, 플레인 텍스트 평범한 텍스트나 마크업이나 MS 오피스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 한 번 이상씩 다 언급했는 거고요. 파일 포맷을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필요한 거를 차용해서 쓴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도표는 아닙니다. 79쪽에 포맷의 뷰어 요거를요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차지해버리니까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내가 진도를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저 중간고사를 우리가 29일이었죠. 뭐 더 확실하게 내가 10개예요. 요거 그 파일을 29일 날 장소도 아까 모두에 오늘 수업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목요일 날 1시 반이네요. 10월 29일이고 장소는 여기다 하는 거. 뭐 다른 학년들은 전혀 그럴 문제 없지만 1학년들은 그런 거 특히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하기 바랍니다. 4회관 135호라는 뜻입니다. 4회관하고 본경관은 같은 말입니다. 자, 내용이 안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게 좀 어려워요. 디지털 도서관론, 요리 이어지는 ULBD, 유비쿼터스 도서관과 빅데이터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과목 아니고 딴 과목이도 뭐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 시험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필히 해야 될 그런 토픽을 내가 한 20개에서 30개 그 사이를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주의 깊게 잘 듣고요. 시험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 안 해주면 이거 어렵다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려가지고 답을 너무 엉망으로 적어버렸어. 내가 이게 권총을 안 쏠 수가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니까 그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줄더라고요. 자, 정신바짝 차려가지고 이 내용도 한번 메모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9주차 강의 이제는 시험을 보는데 1시간 반은 수업을 하고 1시간 반은 시험을 보이잖아요. 1시간 반 수업하는 그거를 찍어가지고 8주차에 찍어가지고 9주차에 그 목요일 날이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 거지만은 어쨌든 그거까지 내가 넣어놔 놓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로 할게요. 지금 진도를 3장 다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도 다 끝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 이어가지고 9주차 강의 자료가 45분 정도만 찍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포함한다 하는 거,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다 하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중요 토픽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뭐 한 17분 정도는 뭐 더 남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것 중에 좀 중요하고 중간고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그 ASCII 코드와 EBCD 코드라고 있죠. ASCII와 EBCD 그거를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ASCII, EBCD가 안 적어도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ASCII, EBCD 그 차이도 알고 뭐 약자가 어떤 건지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ASCII는 뭐 미국 표준화 코드인데 정보의 상호 교환을 위한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BCD 요걸 확장시킨 정보 코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거는 약자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할 때 버클랜드라는 학자, 그 다음에 롤리라는 학자 기억나죠?
이쪽은 도서관학 쪽입니다. 이쪽은 컴퓨터 공학 쪽입니다.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와 컴퓨터 사이언스 쪽인데 이 두 사람을 1, 2, 3세대로 나눠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의 단계라든가 이러한 거를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많이 적지를 못하겠네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ENT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지금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L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있죠. DL을 의미하는 용어들 대표적인 게 EL, DL, UL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건 레벨이 다릅니다. EL은 DL보다 이전 버전의 거, UL은 DL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페이지 넘버가 나오네요. 자, EL, DL, UL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유비쿼터스 도서관의 약자지만 레벨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DL은 VL, 가상도서관 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또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레벨은 같아요. 이용자의 관점이냐 도서관 관리자의 관점이냐 하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레벨은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은 인도서리얼 도서관인데 벽을 뛰어넘는 도서관이다. 그 다음에 벽이 없는 도서관이다. 또 인포메이션 카페다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개 있었던 용어 기억날 겁니다. 그러한 용어 중심으로 반드시 기억해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DL의 기본 요건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기본 요건으로 통합성, 개방성, 그다음에 보존성, 통합성, 개방성, 보존성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성격이라든가 그 내용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통합성입니다. 어쨌거나 요 기본 요건 세 가지인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 개방성과 보존성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L의 주요 모형 요거는 요번 학기는 안 했습니다. 이미 이제 좀 지나가가지고 분산형 디지털 객체 기반 모형이나 에이전트 기반 모형 등등 요번 학기는 생략했습니다. 오늘 됐고요. 그 다음에 인하우스 시스템과 턴키 시스템. 인하우스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네, 자체 개발 시스템이죠. 왜 그런지는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시스템. 턴키 시스템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어쨌든 턴키 시스템 혹은 패키지 시스템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그거를 자세히 안 했더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트라넷 인터넷이 아니고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이라고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합체가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한 거의 의미도 확실하게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요거는 정보 검색론 같은 주로 나오는 건데 G39.50과 SR 됐습니다.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I 접두어 내가 과제물을 1학년 때나 이런 때 미리 한번 줘버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주는데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SI 접두어
그거로서 커져가는 거, 작아져가는 거. 계산 속도의 단위와 그리고 기억 용량의 단위.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죠? 계산 속도는 1000분의 1,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작아져 가는 겁니다. 이거는 1000배, 100만 배, 10억 배, 1조 배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24승까지 가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 단계로서 아까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는 게 있었고 EL, DL, UL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수한 장서의 디지털 장서 구축의 원칙 앞에서 했죠, 그죠? 그 우수한 장서의 디지털 장서 구축의 원칙. 뭐 지적 재산권도 존중해줘야 되고, 뭐 명시적인 그 컬렉션 디벨롭먼트 팔러시. 컬렉션 디벨롭먼트가 뭡니까? 장서 개발 정책. 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어야만 뭐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디지털 장서 구축의 원칙 요거. 그 다음에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책 표지에도 나와 있고, 뭐 1장의 마지막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그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기능적 운영체제, 기능적 운영체제와 외부 지원 운영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는 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기능적 운영체제. 여기에 5가지를 이번 학기 하고요. 외부 지원 운영체제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그 5개를 ULBD 그 유비쿼터스 도서관과 빅데이터 여기에 과목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빅데이터 부분을 한 반 학기 정도 하고 외부 지원 운영체제를 한 절반 정도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DL론 이번 학기 하는 거 요거는 기능적 운영체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수업 시간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뭐 대출 시스템이 어떻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굳이 다 이야기 안 해도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통합성, 개방성, 보존성 DL 기본 요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통합성이라 그랬죠. 통합성. 그 중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거 통합성도 한 3가지 정도로 쪼개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관련성 있는 것들의 내용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납본법, 납본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쭉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납본 보상금 뭐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요번 학기에 좀 뒤에 부분에 주로 나오는데 요거는 도서관 2.0 가만 있어봐. 요거 이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올까요? 자, 거기 보면은 도서관 2.0이 사실은 웹 2.0에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웹 2.0 여기에서 발전되어진 게 도서관 2.0, 라이브러리 2.0이죠, 그죠? 그리고 뭐 사서 2.0도 있고 뭐 자세한 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좀 나오긴 하지만은 내가 간단하게 한 번씩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도서관 자동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영역 어딘지 알아야 될 겁니다. 바로 그 이유까지.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부분은 요번 학기에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도 중간고사 이후 하니까 됐고요.
그 무의 법칙과 황의 법칙. 네, 이번 학기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어's law, 그러니까 M-O-O-R-E. 그다음에 황의 법칙. 황은 황창규 사장 이야기인데 황의 법칙. 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무의 법칙과 황의 법칙. 그 다음에 시기별로 본 목록의 변천 과정 하는 거 이것도 이번 학기엔 됐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과 관련되어지는 내용. 크라우드 소싱. 이게 뭐 대중에게서 소스를 구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 방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외부에서 많은 정보를 구하고 아이디어도 얻어내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되는 내용들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비쿼터스 도서관 뭐 요 뒤에 5장 할 때나 이럴 때 좀 주로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로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잠깐 갔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다가 그 도표로 갔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그 통합이 아니고 융합, 진흥화, 개인화 이런 게 이제 유비쿼터스 도서관일 거고 또 저 DL 같은 경우는 통합과 또 저 전통적인 도서관은 또 EL 다시 이야기해서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나와 있는 도표에 있었어요. 그거는 거기 가가지고 미리 좀 설명됐으니까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과제물로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줬습니다만 정보나 기술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 뭐 있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거 ISO나 안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금 기술의 표준화로 안시 하부 기두로서 있었어요. 니소 이런 거.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 이걸 다 관리하는 트리플 W 컨소티엄이라고 해가지고 요 관장하는 것 그거.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표준화 기관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제물을 철저하게 했으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세본 자료하고 이 디지털 문헌은 구분하는 게 분명히 좀 다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고려사항, 특징 이런 거를 이 수업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이 디지털 문헌과 인쇄본 형태의 자료들 그 보존할 때의 차이점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디지털 도서관 이 어떻게 다른지 아까 레벨로 이야기할 때 어땠어요? EL에서 발전되어진 게 DL 버전으로 좀 높아졌다고 해도 UL이 그 다음에 건데 이 DL하고 같은 레벨의 게 VL Virtual Library 가상도서관 그리고 벽이 없는 도서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어요? 인포메이션 카페다 바이아닉 라이브러리다 등등 그런 거 다 했어요. 벽을 뛰어넘는 도서관이다 등등 요런 거 이 DL이 EL과 어떻게 차이 나고 뭐가 발전되어지는지 뭐가 발전되어졌는지 이런 거를 학기 초에 이미 했어요. 학기 초에 요 두 가지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걸 명쾌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EL이 버전으로 1.0이라 그러면 DL은 버전 2.0이고 그죠? UL은 버전 3.0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2.0의 버전에게 1.0의 버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제물을 줬고 했습니다만 이 전자저널과 그죠?
웹 데이터베이스 뭐가 차이 납니까? 제품에 어떤 논문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 그걸 기고하는 거, 그 다음에 심사하고 편집하고 나중에 배포하는 거 이런 등등까지 모든 것을 다 전자적인 형태에만 하는 게 어느 거? 전자저널. 웹DB는 그거하고는 달리 요거를 하기는 하는데 책자 형태로도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적인 형태로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거. 그 두 가지 차이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북하고 또 AOD, BOD 자료 이런 거 그런 거에 차이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분의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AOD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MOD라고 불리는 이유는 뮤직을 워낙 그걸로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MOD는 AOD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AOD가 MOD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런 거 정확히 기억하고 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 전문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마크업으로 나왔고 또 뭐 그런 거에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책에는 없지만 자료로서 내가 좀 보완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화 관련 기구도 했고 하니까 막 이런 것까지 다 했으면요. 다 공부하면은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90점에서 95점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 그 내용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되 지금 요건 8주차 강의 자료인데 9주차 강의 자료에 45분 동안 하는 거 그것도 공부를 같이 해두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절대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시험인데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뭐 월요일 날 강의 자료 올라갈 겁니다. 늦어도 그것도 분명히 포함해서 중간고사다.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다인데 뭐 이거 이야기하면은 거의 나한테는 이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질문이요. 이게 오프라인 대면 강의 시에는 시험 문제 몇 문제입니까? 주관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등등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요. 대학 교육은 주관식으로 이렇게 쫙 하면은 좋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강생들은 많습니다. 너무. 이범에도 65명 너무 많아요. 대형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여도 사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5명이 65명만 딱 들어가는 거 강의실에 시험 보는 거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대형 강의실에서 하는데 수업은 어쨌든 대형 강의실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뭐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주관식 문제 이런 거를 많이 내려고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 공정성이라는 게 담보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학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채용심이든 사서교사 임용고시든 아니면 나중에 사서가 돼가지고 또 뭐 성진시험 중요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학 도서관에 이런 데서 할 때 그런 데서의 뭐 객관성 담보하려고 그러면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특히 임용고시나 공무원 채용 시험은. 그래서 반드시 나는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 위주로 많이 냅니다. 문제는요.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3문제, 4문제 정도입니다. 근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만 주관식으로 내지 나머지는 전부 객관식입니다. 물론 배점은 주관식이 더 높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30점 만점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원래는 25점 만점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한 9주의 절반까지 하고 나서 범위에 포함시키니까 30점 배점을 해도 됩니다. 기말고사가 대신 원래는 35점이었는데
이것도 30점으로 비중을 줄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반텀 과제 자료 올리는 거 그것도 보고 그걸 포함해서 시험은 언제? 29일 그 목요일 1시 반으로 내가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내가 확실하게 해야지 또 엉뚱한 소리 하나 하면 곤란하니까 요거 확인 잘하고 목요일입니다. 10월 29일 날 목요일 날 시험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에 45분짜리 강의 자료 먼저 보고 나서 시험 또 보니까 그때 또 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